요즘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한 1% 정도 되나요? 그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다는 S&P 500도 평균적으로 연 수익률이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만약 20%, 50% 혹은 100%의 수익률을 보장해준다 하면 어떨까요? 뭔가 당연히 의심이 되겠죠. 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내가 투자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고 나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언제 아파트를 샀어, 뭐 얼마를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리와 구조를 갖고 다수의 돈을 받고 계속 커지는, 그게 언젠가 무너지는 게 흔히 불리는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라고 더 많이 불리죠. 즉 정리하자면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에게 그 수익을 메꿔주는 방식의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단계 사업이라든지, 작게는 개모임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계속 내면 나중에 그거보다 훨씬 더 쳐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다음 그냥 갯돈을 들고 이제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기들이 있겠죠. 이런 폰지 사기는 1920년에 미국에서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인이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찰스 폰지라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의 심리와 구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투자자를 이제 끌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 반 뒤에 너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3달이 되면은 100%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을 했죠. 당연히 혹하니까 100명 중에 5명이 혹해서 이 투자를 했다고 할게요. 95명은 의심돼서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5명이 실제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게 돼요. 바이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 가족들, 아는 사람들한테 말해서 이게 너무 좋은 투자다, 이게 최고다, 대박이다 라는 소문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은 신규 투자액이 유입이 되고 그 투자액으로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모두가 회피할 수 있어요. 너도 나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지만 어느 순간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중단이 되거나 혹은 기존 투자자가 조금 한 번에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더 이상 돈을 내줄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이탈리아인 폰지라는 사람은 금융 피라미드 이 사기를 치다가 결국에는 파산 신고를 하고 순식간에 몰락을 하고 체포가 돼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폰지 사기는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엄청난 클래스의 폰지 사기가 또 생기죠. 이 사람은 버나드 로렌스,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인 미국인이 아니라 무려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위임장을 역임한 이제 증권 거래인이었어요. 즉 명성이 있었던 거죠. 투자자는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신뢰를 더 높여준 것은 바로 수익률이었어요. 이 메이도프라는 사람은 수익률은 50%, 100%를 제시하지 않고 연 10%만 주겠다. 수익률 10%를 약속을 한 거죠. 그럼 비교적 이 금융 피라미드가 유지가 되기가 좀 더 편합니다. 들어오는 물이 일정하게 있지만 나가는 물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잖아요. 다른 폰지 사기 대비해서 수익률을 적게 준다고 했으니. 그리고 터무니없는 수익률이 아니라 10% 정도면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했는데 1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여러 가지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이 폰지 사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폰지 사기가 아마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아마 엄청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일어나죠.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돈을 찾게 됩니다. 이제 여기저기 메꿔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돈을 주세요, 저도 돈을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돈을 상환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는 당연한 구조죠.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이제 법원으로부터 15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올해 4월에 옥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폰지 사기는 현대에 와서 그럴듯한, 너무 무리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진행이 되었고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류의 폰지 사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폰지 사기의 특징이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준다. 근데 이 메이도프 같은 경우는 연 10%니까 이거는 또 피해 간 거죠. 이렇게 똑똑하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납득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수익 모델이 없다 입니다. 폰지 사기의 수익 모델은 하나예요. 신규 유입자의 돈을 가지고 위에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납득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근데 수익률이나 뭔가 혜택이 너무 좋다 하면은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폰지 사기가 결과적으로 투자를 했던 그 당사자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지만 그 투자를 한 투자자와
이해관계가 얽힌 제2차, 3차 피해자가 추가로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기라서 굉장히 악질의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의 믿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폰지 사기를 친 그 당사자도 말로가 좋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폰지 사기 혹은 폰지 사기 비스무리한 것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폰지 사기의 특징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도 그렇고 이 폰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시선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피해자도 사실은 조금 더 스마트한 투자, 스마트한 구매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냥 운이 좀 안 좋아서 잘못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기회나 혜택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게 너무 좋으면 주위 사람들 추천하고 싶겠죠. 다만 저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러진 못했는데, 만약 주위에 이 폰지 사기 피해자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라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제 위로의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폰지 사기가 계속 반복될수록 이 사회에 좀 불신이 커질 것 같아요. 향후에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좋은 취지로 혜택을 주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칭송하고 이용하고 퍼뜨리기보다는 먼저 의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수익이나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먼저 찾아보고 내가 납득이 되면 그때 뛰어드는 게 조금은 안전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위 친구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괜히 저는 이 폰지 사기라는 게 떠올라서 영상을 촬영한 거고, 어떤 판단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건이 떠올랐다 정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